네, 자 49번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인 역시 했죠 이거? 안 했나요? 다른가요? 다른 거? 예, 됐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소 A씨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됐죠? 자, A는 어때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급증했는지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E5에서 E6로 갈 때, 그죠? 그럼 몇 족 원소란 얘기예요? 15족. 그렇죠? 그러면 2주기면서 15족이니까 어때요? 질소 되겠네요. 자, A는 질소. B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급증했나요? E6에서 E7으로 갈 때 급증했죠? 그럼 얘는 16족이니까 산소. 그죠? 그럼 F는요? C는 플로린이 되겠죠. 플로린. 물론 모두 될 수 있어. 탄소도 될 수 있죠. 탄소, 그죠? 탄소 될 수 있는데, 얘를 보니까 어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1.68로 더 크죠? 맞습니까? 1.65 더 크니까 탄소는 아닐 거고 누구일 거다? 플로린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NO가 결정된 상태에서 얘는 C는 탄소일 수도 있고 플로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 그럴까? A, B, C 순서로 딱 결정된 게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탄소 아니면 플로린이 될 텐데, 이 원을 비교해 보니까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걸 보니까 어때요? 플로린일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해서 NOF 결정한 다음에 들어가 봅니다. 자, 기억번. A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s2, 2s2, EP5가 아니라 뭐죠? EP3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억번을 출제한 이 출제자는 기억번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15족 원소니까 뒤에 있는 5만 보고 판단하게끔 이렇게 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틀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전에 가면요, 이거 틀려요. 틀려가지고 와요. 그죠? 이거 어때요? 15족이니까 맨 뒤에 5개 보고 이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고쳐보면 A는 어때요? 1s2, 2s2, EP3 어디까지가 최이각 전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주양자수가 2가 붙어있는 ES2와 EP3 요 2와 3를 더한 5가 바로 원자과 전자, 최이각 전자가 될 거다. 니은번 봅니다. 가는 1.40보다 크다, 작다? 작다죠. NO가 또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그죠? 니은번도 틀렸어요. 디귿번. 바닥 상태에서 홀전화수는 C가 가장 많다? 몇 개로? 3개로 가장 많죠. 그죠? 해서 선택지는 디귿만 선택한 2번이 될 거예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주기 원소 XZ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는 모두 같다. 자, 원자 XZ의 홀전자 수의 합은 6이다.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가장 작은 것은 Y이다. 뭐 이런 저기들이 주어졌어요. 그죠? 2주기 원소라 그랬는데 2주기 원소를 한번 쭉 적어보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뭐 네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네온까지 한번 써보죠. 그래 놓고 우리 한번 p오비탈의 수 한번 보죠. p오비탈의 수는 어때요? 얘는 0이죠. 얘는 p오비탈 0이죠. p오비탈 하나죠. p오비탈 2개죠. p오비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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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갈 거예요.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p오비탈의 수.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여기가 이제 후보 물질로 이제 원소들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원자 XY의 홀전자의 합은 6이라고 그랬어요. 홀전자 수의 합. 이 홀전자 몇 개예요? 3개. 얘는요, 홀전자가 2개. 이 홀전자 하나. 이 홀전자 0이죠. 그죠? 그죠? 합이 6이 나오려면 얘는 어때요? 또 후보 물질에서 제거가 되네요. 그러면 NOF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가장 작은 것은 Y라 그랬어요. 그러면 Y가 누가 되는 거예요? Y는 바로 요게 되겠죠. 플로린이. 그죠? 그래 놓고 마지막 제1에서 제2로 갈 때 X가 Z보다 크다 그랬어.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질소하고 산소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맞아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빨간색 분필로 한번 써볼까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요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한 3번 정도 나오니까 이제는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제1분의 제2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산소가.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 그랬냐면 X가 Z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누가 X? 얘가 X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Z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Z, X, Y를 결정한 다음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기억번 Y는 플루오린이다. 됐네요. 니은번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X이다. X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커요? Z가 제일 크죠. Z.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공유 전자쌍 수는 X2 O2죠. 그죠? 얘는 어때요? 이중결합이니까 공유 전자쌍 수 2쌍. Z2는요? Z2는 3쌍이죠. 그죠? 그럼 누가 더 크다? Z가 어떤 X2보다 더 크다. 됐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이야기. 그래서 기억만 선택한 1번입니다. 50번 별표하세요, 여러분. 뭐 얘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괜찮죠? 그죠? 요렇게 좀 찾아주시기 바래요. 자, 해서 3장의 문제가 이제 3장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20문제 정도가 됐었는데 요걸 한번 풀어봤어요. 왜 이제 했냐면 3장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려워질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 3장이에요. 어려워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산 문제에서 시간 많이 뺏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 주기적 성질이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막 계산보다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문항수를 좀 많이 넣어서 연습을 좀 시켜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고생은 제가 하고 있지만요. 그죠? 하여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4장으로 가서 우리 이제 화학결합과 분자관임에 대한 예상 적중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여기는 154페이지 36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봅니다. 자, 그림은 MX와 X- 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E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지금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가는 지금 에너지가 0이죠. 어때요? 안정합니까? 아니죠. 가장 안정한 상태는 어디라고 제가 얘기했죠? 나예요, 나. 그죠? 나가 어때요? 안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그렇다면 뭐가 우세한 구간이에요? 인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반발력이 우세하죠. 왜 반발력이 우세하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나가 안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는 나에 비해서 핵 간 거리가 더 짧아졌어요. 핵 간 거리가 더 짧아졌다는 얘기는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극대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기억 갑니다. 가에서 이온 사이의 반발력은 인력보다 크다. 어때요? 됐죠? 아주 평범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반발력은 인력보다 크다. 니은번 나에서 안정한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이 된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때 핵 간 거리 R0에 의해서 이온 결합력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번 E의 크기는 NaF가 KI보다 크다. 이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쿨롱의 힘, 정전기적 인력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정전기적 인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온 결합 물질에 한해서는요.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얘기예요. 왜죠? Na 플러스 F 마이너스 Q1 곱하기 Q2의 곱은 같지만 얘네들은 누가 더 핵 간 거리가 NaF가 더 짧아요. 자, 거기다 우리 그럼 쿨롱의 힘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F는 쿨롱 상수 K에다가 R 제곱분의 Q1, Q2. 이건 일정하니까 통제 변인이고 핵 간 거리가 작으면 즉 핵 간 거리가 여기서 뭡니까? 이온 간 거리죠. 이온 간 거리. 그죠? 이온 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짧으면 짧을수록 강하다. 됐죠? 그래서 디귿번도 선택을 하셔야 돼.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37번 가보죠. 그림은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가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인산이 들어가겠죠. 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H3PO4의 형태로 생겼어요. P OH 그 다음에 OH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H 3개가 모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산의 지금 그 구조예요. 이게 되셨죠? 그죠? 그리고 얘는 중심 원자인 인이 확장된 옥텟 규칙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자, 기억번 가는 수용액에서 음전하를 띈다. 어때요? PO4 3-니까 음전하 뜨겠죠. 그죠?
네, 좋고요. 니은번 가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전화쌍이 존재합니까? 지금 인 얘기하는 거죠. 인은 비공유전화쌍이 존재하지 않는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니은번은 틀렸어요. 디귿번 DNA 나선형 구조를 만들 때 나는 뭐예요? 염기죠. 염기는 상보적 염기와 수소 결합을 한다. 맞습니까? 자, 염기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우리 DNA니까 얘는 어때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네 개의 염기가 있고 아데닌과 상보적 결합을 하는 놈은 티민이고요. 구아닌과 상보적 결합을 하는 놈은 사이토신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기억 디귿 선택지는 3번 선택하십니다. 자, 넘깁니다. 38번 가보죠. 별표 하세요, 여러분. 별표. 자, 그림은 염화나트륨 무슨 액? 용융액. 우리 여러분 용융액 말고 또 무슨 액이 있어요? 수용액이 있죠. 그죠? 아주 잘 훈련되어 있군요. 우리 학생들. 그죠? 그냥 물어보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용융액 하면 용융액하고 수용액이 항상 비교돼서 나왔었어요. 그죠? 용융액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떠냐면 그냥 구성 이온들이 바로 호돈소 물질로 석출되거나 또는 기체가 돼서 발생할 거예요. 염화나트륨이니까 NaCl이죠. Na 플러스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나트륨으로 석출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염화이온인 음이온은 Cl-는 어때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가서 Cl2 기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양적 관계에서 어때요? 달라지죠? Cl2가 1몰 나온다면 나트륨은 몇 몰 석출? 2몰이 석출될 거예요. 그죠? 왜? 전자이동의 몰수가 같아야 될 테니까. 됐죠? 무슨 말인지? 네, 잘했어요. 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럼 가하고 나의 그림을 보니까 가는 지금 무슨 극 쪽으로 이동했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죠. 그럼 가는 누구란 얘기예요? Cl-.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니까 Na+가 될 거예요. 어때요? 그림 봐도 Cl-가 Na+보다 더 크죠? 왜 크죠? Na+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 Cl-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번 가는 전자이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게 전기 분해할 때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자 수용체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전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니은번 마이너스 극에서 나는 환원된다? 나는 어때요? Na+죠. 그죠? Na+는 현재 전자를 잃은 상태야. 근데 걔가 중성 물질로 서출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를 얻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머릿속에서 끝내야죠. 자, 니은번 선택하시고 일정한 시간 동안 생성된 물질의 몰수는 마이너스 극. 나트륨은 2몰, 염소는 1몰, 2대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몰수는. 맞습니까? 같다가 아니라 2대 1이죠. 디귿번은 틀렸어요. 니은만 선택하시는데 38번을 별표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공무원 시험에 아주 근접해 있는 문제예요. 얘가 단지 그냥 보기형으로 나와가지고 좀 형태가 조금 일반적인 공무원 문제 형태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번에 국민안전처 시험을 보니까 이 보기 형태로 나온 문제가 무려 4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 유형이 조금씩 많아지는 증가 추세예요. 예전에는요, 다 사지선다형으로 그냥 쫙 나왔어요, 그냥. 그죠? 20문제가 통째로 다. 근데 재작년에는 한두 문제 나오고, 작년에는 한 두세 문제 나오고, 올해 국민안전처는 4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보기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좀 염두를 두시라 이런 얘기죠. 제 말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는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나는 원소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A하고 B는 원소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면 가는 뭘까요? 가는. 지금 왼쪽에 있는 놈 보니까 전자가 10개 있는데 양이온이죠? 그러면 이제 일가양이온이었다는 얘기는 원래 중성원자일 때 전자가 몇 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11개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걔는 누구란 얘기예요? Na+가 되는 거예요. Na+.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뭐죠? 얘는 F-가 되겠죠. Na 플러스 F-. 밑에 가가 NaF라는 것도 쓰여져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OF2라 그랬죠, OF2. 그럼 이제 가라고 하는 놈은 원소 A하고 B하고 이루어져 있고 나는 B하고 C로 이루어져 있는데 A, B, C를 결정할 수 있겠죠? A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트륨이고요. B는요? 플로린이고요. C는요? 산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결정하신 다음에 전기음 송도는 A, C, B라 그랬어요. A는 나트륨, C는 산소, B는
플로린. 어때요? 딱 걸렸죠? 좋죠. 그래서 기억번 선택하십니다. 니은번. 원자 A, B, C에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주양자 수는 모두 같다? 어때요? 우리 오비탈 수는 어때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3s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플로린과 산소 같은 경우는 2p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양자 수는 같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그럼 물어보겠죠. 디귿을 한번 바꿔볼까요? 가는 고체 상태의 전류성이 없는데 이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온은 있죠. 그죠? 제가 이론 수업 때 맨날 우리 학생들 놀린 거죠? 그죠? 물어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강조한 다음에 얘네 이온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때요? 처음 수강한 학생들은 큰 소리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 2번 들은 학생은 어때요? 벌써 웃음이 나오죠? 없는 게 아니라 뭐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번만 선택한 1번이에요. 자,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분자와 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가, 다를 나타낸 겁니다. 분자가 딱 주어졌어요. 벌써 구조부터 막 다 떠올라야 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HCN 무슨 형이에요? 직선형. 잘했어요. pH3는요? 삼각뿔. BF3는요? 평면 삼각형. N2H4는요? 맞기죠? 그죠? 얘도 삼각뿔이에요. 삼각뿔. 그 다음에 CH2CL2는요? 평면 삼각형이죠. 그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입체 구조다 몇 개 있나요? 입체 구조. 우리 CH2CL2가 어때요? 얘 평면 삼각형이 사면체죠. 그죠? 사면체. 입체 구조는 몇 개? 3개. 누구? pH3, 그 다음에 N2H4, 그 다음에 CH2CL2. 괜찮나요? 3개가 될 거고요. 나번.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즉 무극성 분자 찾으라는 얘기죠. 무극성 분자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누구죠? BF3 하나죠.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장 현상이 존재한다.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누구하고 누군가요? 바로 pH3와 N2H4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나머지는 다 그림이 어느 정도 윤곽에 드러나는데 누가 안 그려지냐면 N2H4가 잘 안 그려지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압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비공유장성이 있고 덩어리, 큰 덩어리. 삼각뿔.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얘도 마찬가지로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뿔의 형태로 생겼다라는 걸 염두에 둡니다. 입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두 3, 1, 2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6. 정답은 3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넘기세요. 자, 41번입니다. 그림은 3가지 분자 가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겁니다. 가는 지금 어때요? 물 분자죠? 이게 무슨 형이죠? 구분형이에요. 구분형. 그죠? 중심 원자의 산소의 비공유장상 두 쌍 찍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결합각은 몇 도? 104.5도. 산소의 산화수는 -2. 됐습니까? 산소의 산화수. 나는 어때? OF2. 산소의 산화수는 +2. 조심하셔야죠. 그죠?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시 결합각은 104.5도에 가까울 거예요. 감마는 몇 도예요, 여러분? 180도죠. 그죠?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는 -2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보기 들어갑니다. 기억번. 결합각은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같다? 아니죠. 그죠? 알파, 베타는 같지만 감마는 더 크다가 될 거예요. 그죠? 니은번. 가다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모두 같습니까? 아니죠. -2,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가운데 나가 +2가 된다는 거. 디귿번. 가다중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다가 가장 작다? 다는 무슨 분자니까? 무극성 분자니까. 디귿만 선택한 2번이 되겠죠. 41번도 공무원 시험 문제로 아주 좋은데 여러분 쉽죠 이거는. 그죠?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2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을 실험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NaCl, MgO, H2O, HF, CO2가 있네요. 벌써 구분이 되죠? 1번, 2번은 앞에서 1번, 2번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뒤에 있는 놈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자, 실험 가를 통해 가지고 NaCl과 MgO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렇게 아니오로 묶었어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거는 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기랑 타협을 해야 됩니까? 보기랑 타협하라 그랬어요. 그죠? 보기부터 가볼게요. 기억번. 실험 가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가 될 수 있다. 어때요?
될 수 있죠. 이온결합 물질은 X상태의 정제전율성이 있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X상태의 정제전율성이 없어요. 그죠? 단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제전율성이 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서 어떻다? 기억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니은번 1에 포함된 물질의 수는 1은 어때요 지금? H2O, HF, CO2가 3, 4, 5번이 지금 아니오 쪽으로 가가지고 실험 나가 뭐냐면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가? 예, 그 뭐예요? 극성 분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극성 분자 누구하고 누구예요? H2O와 HF 두 가지가 갈 거고요. 2에는 어때요? CO2가 가면 되겠죠, 그죠? 괜찮죠? 그래서 니은번은 1에 포함된 물질의 수는 두 가지이다. 누구누구? H2O, HF 찾을 수 있겠다. 디귿번 2에 포함된 분자에는 비공유전상이 없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산소에 몇 개나 있어요? 4쌍이나 있죠, 그죠? 4쌍, 그죠? 자,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에요. 이 문제도 괜찮네요. 자, 43번 갑니다. 그림은 4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D는 누굴까요? 3.5인데. 산소죠, 산소, 그죠? C는요, 3.0 정도 되는데. 질소 아니면 뭐 염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질소 아니면 염소. 자, A는 뭐예요, 여러분? A는 1.2 정도 되죠, 그죠? 1.2 누구로 알고 있어요? 마그네슘. 잘했어요. 우리 이게 알아둔 게 이렇게 힘이 돼요. 그 다음에 B는 2.1 정도 되죠, 그죠? 누구죠? 수소 이렇게 될 거예요. 어때요? 각각 HO, MG, Cl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C가 질소가 아니라 염소라는 것도 확정 짓고 가서 A는 마그네슘, B는 수소, 그 다음에 C는 염소, D는 산소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1번 BC 수용액. BC는 뭐죠? HCl이죠. HCl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맞죠? 수용액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HCl 액체 어때요? 전류 흐르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HCl의 액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DC2. DCT는 누굽니까? OCl2가 되죠. OCl2. OCl2 분자의 모양은 구분형이다. 아주 좋죠. H2O, OF2 다 같은 형태입니다. 3번 A와 D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은 AD이다.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쓴 거예요. 그죠? 만약에 DA라고 나오면 어때요? 틀려요. AD는 맞지만 DA는 틀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세심하게 알아두세요. 4번 B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B와 D는 H2O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5번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 MgCl2. B와 Cl의 화합물로 녹는 HCl이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때요? 이온결합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지만 HCl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죠. 그죠? 녹는 점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택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기세요. 44번으로. 다음은 동그라미 칩니다. 물의 특성. 물의 특성. 물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극성이냐 아니면 수소결합을 갖느냐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 겁니다. 관련된 3가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요. 자, 가번 보니까 바늘을 물 위에 띄울 수 있다. 이거 뭐예요?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죠. 표면 장력. 나는 어때요? 수영장에서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추위를 느낀다? 이게 어때? 무슨 열이죠? 기화열이죠. 기화열. 이 비열하고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비열은 어때요? 몸 속에 있는 물.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물. 체액이라 그러죠. 그죠? 체액의 대부분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90% 이상이 물인데, 그놈들이 뭐 체온 변화의 유지를 뭐 담당한다. 체온 변화를 뭐 많이 안 놔두고 체온 유지를 하는 거다. 그럼 걔는 비열이에요. 비열. 근데 몸에 묻은 물은 기화열이에요. 땀이 나서 뭐 체온을 낮춘다. 이런 것들. 다번 보세요. 얘 뭐예요? 비열차죠. 비열차에 의한 대륙풍, 계절풍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 기화열, 비열의 조합인 정답 5번 찾으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45번 가볼까요? 그림 가는 물 분자의 결합 모양을. 자, 결합 A는 무슨 결합이에요, 여러분? 결합 A는 공유결합이죠. 결합 B는요, 수소결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옆에 나의 그래프를 보니까 A까지는 고체 상태이고 A에서 B로 갈 때 어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B, C, D는 액체 상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그중에 C가 어떻다? 4도C의 물이 가장 밀도가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번 한 분자당 평균 결합 B의 수는
B보다 C에서 많다. 어때요? 누가 결합 B는 뭐예요?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은 누가 더 많죠? 얼음이 많아요? 아니면 물이 많아요? 당연히 얼음이 많겠죠. 그죠? B하고 C군요. 그죠? B하고 C, 그죠? B하고 C인데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여러분? C가 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면 수소결합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끊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가 C보다 어떻다? 더 수소결합수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 정말 어렵죠? B보다 C가 더 많다, 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한글 때문에 틀려, 그죠? 국어를 못해, 국어를 못해가지고 헷갈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보다 C니까 B는 저온, C는 고온. 그죠? 그러면 B가 더 많아야 되는데 B보다 C에서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니은번 단위 부피당 결합 A의 총수는 A에서보다 B에서 더 많다. A하고 B는 어때요? 지금 같은 온도에 저기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A는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맞습니까? 결합 A는? 자, 공유결합인데 단위 부피당이라는 게 아주 함정이에요. 이거 니은번 별표하세요, 여러분. 일단 A에서 B로 갈 때 공유결합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죠? 공유결합은 언제 깨집니까? 전기분해할 때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니은번을 어때요? A에서 B로 갈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소결합은 깨지겠지만 공유결합은 안 깨지네. 그래서 많다, 작다가 아니라 얘는 같다네. 이렇게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단위 부피당 이랬죠, 그죠? 부피는 누가 더 커요? 고체가 더 크죠, 그죠? 맞습니까? 고체가 부피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 안에 분자수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분자수가 작으니까 어때요? 공유결합수도 작겠죠, 여러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결합 A의 총수는 A보다 B에서 더 많은 거예요. 니은번이 맞는 얘기죠. 아시겠죠? 니은번 별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실강 듣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학생이 있어.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근데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신경 쓰인다니까? 자, 다시 한번. 단위 부피당이라 그랬어요. 얼음하고 물, 누가 더 부피가 커요? 얼음이 더 크죠? 그러니까 둘 다 10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음은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어때? 같은 부피 안에 얘가 밀려나가지고 8개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물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은 8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공유결합수는 물은 20개가 있는 거고, 얘는 16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총수는 다 똑같은데. 괜찮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요. 디귿번. 물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C보다 D에서 크다. 평균 거리 어때요? 부피에 따른 거죠. 그죠? 부피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D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D가 더 크다는 얘기가 평균 거리는 D가 더 멀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선택지 5번이 좋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말장난이 나올 가능성도 좀 예측을 좀 하시고 46번 가봅니다. 46번. 자, 46번 그래프도 우리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 보니까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죠. 그림은 14족과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H, F, 얘는 H, Cl, 얘는 H, Br, 얘는 H, I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CH4, 여기는요. 탄소 밑에 SiH4, 그 다음 뭐 있죠? 규소 밑에 GH4, 그 다음에 SnH4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요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A는 그러니까 HF, B는 HCl, C는 HBr, D는 SnH4 요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까요? A의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이다. 아주 좋죠? HF니까 수소결합 정의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FON이 직접 공유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인접분자의 FON과 점선결합을 이루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니은번 D는 분산력만 작용한다. 어때요? 극성분자 사이의 인력이라든가 수소결합 이런 거 없죠. 그죠? 분산력만 있을 거예요. 자, 디귿번 별표합니다. C가 B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CB. 쌍극자 쌍극자 힘 때문이에요? 아니면 분산력 때문이에요? 분산력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수소결합,
얘하고 얘는 뭐예요? 극성, 모극성. 그렇죠? 이 라인은 분산력. 요 라인도 분산력.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요거하고 요게 꼭 집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분산력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선택한 선택지는 2번이 좋을 거예요. 자, 47번 가봅니다. 표는 두 가지 동소체 가와 나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가는 전기 전도성이 없대요, 여러분. 밀도는 3.5로 크고요. 열 전도도도 2구. 그다음에 용도는 유리칼. 유리를 자르는 칼 있죠, 그죠? 뭐예요, 얘? 다이아몬드가 이용될 거예요, 다이아몬드. 됐습니까? 처음 들어봤나요? 유리를 자르는 칼이 다이아몬드가 이용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제 들어봤죠? 그죠?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갈은 뭐냐면 기억의 모델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전유효성이 크대요. 그럼 어때요? 뭐 니은이 요게 좀 전기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니은은 사실은 이제 전유효성이 좀 이따로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론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홀전자가 얘도 지금 공유결합 3개 하니까 홀전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은 경우에는 얘를 수소저장합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수소저장합금으로 아주 이 플로렐은 활용도가 높죠, 그죠? 근데 요즘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플로랄의 안쪽에 있던 홀전자를 어때? 밖으로 빼요. 밖으로 빼면 뭐가 일어나요? 전유효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에는 지금 크다가 니은 디귿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1.3에서 1.4, 그 다음에 열 전도도도 좋네요. 그죠? 3. 그리고 용도 어때요? 초강력 섬유. 이게 나왔죠? 그건 뭐예요? 탄소, 나노, 튜브. 이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탄소, 나노, 튜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디귿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 디귿의 조합인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는 이 그림 같은 건 없고요. 다 말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48번 별표하십시다. 자, 그림은 할로제나수 HA와 HD의 끓는 점을 나타낸 거예요. HA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걸 보니까 누굴까요? 독보적으로 HF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HB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HA, HB, HC, HD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HB는 HI, HC는 HBr, HD는 HCl. 요걸 매칭을 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 HA는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다. 어때요? 괜찮죠? 니은번. 분산력은 HD가 가장 크다. HD가 커요? 아니면 HB가 커요? HB가 분산력 제일 크겠죠? 분산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니은번은 틀렸어요. HD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분산력은 HF가 가장 작겠죠? 그죠? HA. 분산력 자체로만 따진다면. 그죠? 분자량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분자량은 B2. 누굽니까? I2고요. D2. CL2죠. 그죠? 누가 더 크다? B2가 D2보다 더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을 선택하셔야 되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분산력은 분자량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죠? 분산력은 제일 작은 HA가 끓는 점이 왜 제일 높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수소결합이라는 말로 대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49번도 별표합니다, 여러분. 자, 강조했던 거네요. 그림 가와 나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두 가지 물질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가는 뭐죠? 얘는 규칙적 배열을 가지고 있는 석영이에요. 석영. 나는 뭡니까?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유리예요. 유리. 자, 요거 어때요? 구석쟁이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같은 SiO2인데 얘가 결정성 고체다. 그럼 뭐예요? 석영인 거고, 비결정성 고체다. 그러면 유리예요. 자, 그것도 필기해 놓으세요. 가는 결정성 고체. 나는 비결정성 고체.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일정치 않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건, 가는 지금 결정성 고체의 예인 석영을 지금 예를 들었거든요. 그죠? 결정성 고체는 이런 그 석영과 같은 원자 공유 결정 말고도 또 뭐가 있죠? 금속 결정, 이온 결정, 분자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석영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결정이다?
원자 공유결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훌륭해요, 우리 학생들. 아주 좋아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촬영하면서 기분이 좋지?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자, 아주 좋습니다. 기억번. 가와 나에서 SI와 산소,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모두 공유결합이다. 어때요? 공유결합 맞죠? 다 비금속 원소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가는 원자결정이다. 어때요? 괜찮죠? 원자결정. 디귿번. 나는 녹는점이 일정하지 않다. 요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선택한 5번이 정답이라는 건 쉽게 찾는데 왜 이 문제를 별표를 했냐면 석영과 유리의 차이점을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왜? 출제해야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요, 이거 학생들 되게 체감난도 높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선생님 석영하고 유리를 헷갈릴까 이러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내가 이렇게 선을 긋는 이 슬라이스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듣고 많이 노출되니까 우리는 그게 체감난도가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 번 들었을 때는 이거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이제 그 마지막 총정리 하실 때 있잖아요. 총정리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쭉 보셔야 돼. 쭉쭉. 알겠죠?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면 또 어때요? 헷갈리는 게 막 나와. 전체적으로 윤곽을 쭉 잡으면서, 그러려고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노트 필기 열심히 하라고, 그 다음에 피드백 열심히 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만약에 시험이 한 달이나 한 3주, 2주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서점에 달려가가지고 새로운 책을 구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막 문제를 막 풀어야 되죠. 그럽니까? 그러면요, 그 문제가 요즘 우리 교재 문제는 제가 약간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건 내가 고쳐드릴 수 있어. 내가 만든 책이니까. 책임을 지고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끔 게시판에 올라온 그 문제들을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질문하면요, 이거 답변 잘 못해요. 왜 잘 못하냐면 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출제자가 잠깐 착각해서 낸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답변 달기가 저도 좀 곤란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렇게 듬성도 나오는데 또 답변 안 달아주면 어때요? GR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답변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전화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요 문제가 이제 피드백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 아주 필기 잘 해놨으니까, 마지막은 계속 그거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새 교재 사가지고 문제 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준비하세요. 문제는 이미 충분히 풀었어요. 충분히 풀었고, 제발 실수나 하지 마. 실수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5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린 간은 10g의 얼음이에요. 믿으세요. 10g의 얼음. 얼음부터 스타트했네요. 얼음을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를, 그리고 나는 물 분자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겁니다. 자, 보니까 A, B는 뭐예요, 지금? 얼음에서 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고, 그죠? 이때 가해준 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융해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D는 어때요? CD는 기화열이에요. 즉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있는 구간이죠. AB 구간하고 CD 구간이 같은 열원으로 이렇게 가열했는데 구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AB 구간은 수소 결합이 일부 끊어지지만 CD 구간은 어떤 거예요? 모두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화열이 융열보다 훨씬 큰 거예요. 자, 나번 그림 한번 해석합시다. A 결합은 공유 결합일 거고요. 그다음 B 결합은 수소 결합일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와 그림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보기 들어갑니다. 기억번 A와 B에서 B 결합수는 같다 그랬네요. A와 B예요. 수소 결합이 어때요? 일부 끊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기는 누가 더 많다? A가 더 많다예요. 괜찮습니까? 네. 니은번 비열은, 여러분 비열은 뭐 봐야 돼요? 직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죠. 그죠? 즉 BC 구간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0부터 0이라는 건 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또 0이 써있네요. 원점부터 A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건데, 어때요? 누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원점에서 A까지의 기울기 크죠? 그랬더니, 같아 보이는데요? 같아 보여요? 아니면 달라 보여요? 이것도 막 자대고 또 이게 해는 하는 학생들이 있어. 미치겠어, 아주, 그죠? 자, 얘는 BC 구간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비열이 크다예요. 우리 훈련했죠? 연습했죠? 그죠? 네, 좋아요. 비열은 물이 얼음보다 크다. 선택하셔야 되고, 디귿번. CD 구간에서 A 결합수가 감소한다. 어때요? A가 아니라 B 결합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선택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의 원소화합물은 제가 거의 이제 그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안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는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선택지가 5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어떤 문제들, 그 편입시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5장은 그냥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205페이지에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205페이지에 51번 보세요. 51번. 다음 중 펠린 용액을 넣을 때 붉은색의 침전이 생기는 것 그랬네요. 그죠? 펠린 용액 너무 오래간만에 나왔죠. 그죠? 펠린 용액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환원성이죠. 환원성. 음도울 반응과 함께 환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환원성이 있는 물질을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답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죠? 4번과 5번. 됐습니까? 특히 4번은 별표합니다. 폼산. 폼산은 이론 수업에도 강조했지만 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식을 보면 HCO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요? 환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뭘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환원성과 산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다 라는 거 염두에 두고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5장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하나만 더. 아쉬워서 209페이지에 61번 문제예요. 요거 별표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중 톨루엔의 수소원자 한 개를 메틸기로 치환할 때, 일단 톨루엔이 뭔지 알아야죠. 톨루엔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톨루엔 벤젠고리에 뭐가 있죠? 그렇죠. 수소원자 하나가 CH3로 치환되어 있는 요 물질을 우리가 톨루엔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에 CH3 하나 더 있으면 뭐예요? 자일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수소원자 하나를 메틸기로 이렇게 메틸기 CH3Cl 이런 식으로 결합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염화이온하고 H 플러스하고 결합해서 HCl로 빠져나가고 CH3가 막 들러붙을 거야. 됐어요? 그럼 어디 들어갈 거야? 1번. 첫 번째, CH3가 요로 들어갈 수 있죠. 요 위치와 요 위치는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요게 요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요 위치와 요 위치도 같은 위치. 마지막에 아니라 또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요로 들어갈 수 있죠. 세 번째. 그죠? 됐나요? 이걸 우리가 무슨 치환이라고 얘기하냐면 1번, 2번, 3번을 핵치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핵치환. 그리고 우리 연습해서 잘 알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로 들어갈 수 있죠, 요로. 그죠? 얍삽하게, 그죠? 요로 딱 들어가요. 요게 요로 다 들어가는 거야. 네 번째. 이걸 우리가 무슨 치환이라고 한다? 측세치환. 그죠? 측세치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래서 총 몇 개의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 4개의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왜 이걸 했냐면 굳이 61번 해설지를 보면요. 1, 2, 3, 4를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집어넣었는데 그 1번이 어때요?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요거에 1번이 지금 여기에다 가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지금 그림을 좀 명확하게 그려드리려고 좀 요거 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해되십니까? 자, 해서.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탄소화합물 5장은 요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귀찮아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중복된, 질문이야.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 피드백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아주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다 받으면, 어제 올라온 거 오늘 받고 하면 좋겠는데, 최대한 그러려고 애는 쓰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출장 갈 일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뻥뻥 뚫려요. 그러면 올린 학생들은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그죠? 며칠 전에 올린 애는 다음날 바로 받아주고, 재수 좋으면요, 질문을 올리고 있는데 질문이 올라오는 날, 내가 답변을 달고 있는데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친구는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득템이죠. 그죠? 그냥 올리자마자 답이 딱 올라오니까. 좋은데, 또 오래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좀, 찍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면서 질문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농담인 거고요. 그죠? 농담인 거고, 조크고, 정 모르겠으면, 문제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두루두루 한번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6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6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바로 22번 236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36페이지 22번. 여기서부터는 좀 그래프도 좀 많이 그려야 돼요. 자,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의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든 거 옳은 것. 여러분들 이론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반응열 5개를 딱 알려드리면서, 그죠? 무슨 열이 있었어요? 생성열, 분해열, 연소열, 중화열, 용해열. 그죠? 다 생각나시죠? 그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말하는 것까지는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자료에 나오면, 맞아, 이런 게 있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꼼꼼하게 생성열은 누가 주인공이야? 분해열은 누가 주인공?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그건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성열은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정의가. 가장,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얘 몇 몰 만드는 거예요? 1몰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게 2가지야.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1몰. 이런 것만 지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분해열은 1몰이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반대니까. 연소열은 연료 1몰이 완전 연소. 중화열은 H 플러스 1몰과 OH 마이너스 1몰이 물 1몰. 됐죠? 용해열은 용질 1몰이 다량의 물. 이런 것들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법 볼게요.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 델타 H1이다 그랬어요. 델타 H1 화살표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델타 H1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얘는?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누가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흑연이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웠나요? 그쵸? 우리는 외웠죠? 우리는 거의 머릿속에 하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사달라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한테 여학생을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 그거 흑연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주지 말라고. 그죠? 그 대신 우리 여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이아몬드보다 흑연이 훨씬 더 안정하다라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때요? 누가 더 에너지가 낮아요? 흑연이 더 낮죠?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생성열은 델타 H1이 아니라 마이너스 델타 H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마이너스 델타 H1이다. 니은번 CH의 결합 에너지는 빨리 찾아야죠. 보기 보니까 델타 H2를 가지고 놀았네요. 델타 H2로 한번 가볼까요? 델타 H2는 어때요? 화살표가 밑에 있으니까 C와 그 다음에 EH2에 결합해가지고 CH4가 되는 거죠. 산소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CH4가 끊어져가지고 흑연이 되는 건데, 얘는 뭐예요? 결합 에너지라는 건 기체 상태에서의 얘기예요. 됐습니까? 델타 H2는 뭐예요? 결합 에너지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승화 에너지를 더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흑연이 나오면 고체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또 실감 듣는 학생들은 다 이해가 두 개만 제가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C 흑연이라고 돼 있고요. 흑연은 고체예요? 아니면 기체예요? 고체죠? 우리 여기 컴마 EH2 돼 있고 그 다음에 EO2 돼 있는데 이 밑에 딱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CH4 G 그 다음 뭐예요? EO2 G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H2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CH4를 결합 에너지 다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면 되는데 뭐가 있어요? 기체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고체가 되려면 무슨 에너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승화 에너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 아시겠죠? 자, 해설지 잠깐 참고해 볼게요. 22번은 자, 델타 H는 탄소 흑연의 승화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때요? 원자로 쪼갠 다음에 다시 수 분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수소의 결합 에너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근데 우리 니은번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그냥 메테인에서 탄소수소의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원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C, G 그 다음에 컴마 뭐예요? 4H, G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얘는 뭐예요? 이 에너지 델타 H에 4로 나눈 것이 뭐가 된다? CH의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상태가 지금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해설지에는 요거에 대한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요거에 대한 에너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어요. 디귿번 CH4의 연소 엔탈피 요거 디귿번 별표합니다. CH4의 연소 엔탈피는 델타 H3이다. 델타 H3 어때요?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CO2하고 뭐가 나왔어요? 컴마 EH2O 나왔어요. 됐죠? 요게 지금 델타 H3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방향도 딱 좋죠? CH4, EO2, CO2, EOH2. 그랬더니 질문 나와요. 얘 2몰이잖아요. 연소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연료 몇 몰이? 1몰이 완전 연소. 괜찮죠? 그래서 이런 딱 정확한 연소 엔탈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번만 선택한 선택지는 2번이 될 거예요. 자, 23번 별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3번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기압에서 반응 가나의 절대 온도에 따른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도 한번 그래프 그려보죠. 요 테크닉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나고요. 가는 어떻게 돼 있나요? 가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가래요. 됐죠? 이게 델타 G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200이라고 돼 있네. 이거 잘 안 보이네 이제? 큰일 났네. 자, 200이라고 돼 있어요. 왜 안 보였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200. 제가 아직 노안이 안 왔는데. 자, 가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가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 온도죠, 온도. 켈빈 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비자발적에서 뭐로 됐어요? 자발적이 됐어요. 온도가 올라갔더니 자발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죠?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다? 얘가 무슨 과정이다? 온도가 올라갈 때 정반응이 간다는 얘기는 얘가 흡열 과정이라는 얘기. 빨리 적어놓으세요. 가 옆에다가 온도 증가했더니 어때요? 정반응이 우세하다 라는 이야기는 얘가 무슨 과정? 흡열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어때요? 온도 올렸더니만 비자발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발열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좋아요. 그러면 기억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가는 지금 어떠냐면 델타 H가 AK주라 그랬죠? 그죠? 지금 부호가 지금 A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A하고 B 안에 부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기억번에 A는 0보다 어때요? 작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작다, 그죠?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 했어요? 흡열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A가 0보다 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됐죠? 니은 번이 별표예요, 여러분. 별표. 야, 요게 이제 테크닉인데, 자, 봅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A하고 B. A하고 B는 각각 뭐냐면, 얘하고 얘 뭐예요? 엔탈피죠? 델타 H. 근데, 델타 G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예요, 여러분. 됐나요? 그러면, 얘를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얘가 만약에 통째로 0이 돼버리면, 델타 G하고 델타 H는 어때요? 같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통째로 0이 되려면 어때요? 얘는 분명히 0이 아닐 테니까, 얘가 어때요? T, 절대 온도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절대 온도가 0이 되려면 어때요? 연장선을 그으면 돼요. 여기가 0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여기고, 얘는 어때요? 여기죠, 그죠? 누가 훨 커요?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 절대값이니까 이거에 비교하는 거죠. 크기, 그죠? 누가 더 큽니까? A가 크겠어요? B가 크겠어요? A가 크겠네요. 니은번이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연장선을 그어서. 자, 우리 인터넷 인강 듣는 학생들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활용도가 꽤 높아요, 여러분. 디귿번 봅시다. 1기압 200켈빈에서 나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200분의 B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기압 200켈빈이라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란 얘기는 델타 G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T는 얼마나 했어요? 200켈빈 아닙니까? 그러면 델타 H는요? 여기서 델타 H 얼마나 했어요? 아까 나니까 B죠. 그러면 이제 관계식 정리하면 B 마이너스 200 뭐예요? 델타 S는 0.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B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델타 S는 뭐가 되죠? 200분의 B. 요게 되겠네요. B는 부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 반응은 무슨 반응이었어요, 아까?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니까 B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겠죠, 그죠? 그래서 200분의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하고 B는 이미 부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요. 해서 디귿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선택지는 4번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문제 뒤에 있는 뭐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